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잔고가 700만원입니다. 똑같죠.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어제 지금 5월 마감 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올리고 나서 또 구독자분들의 가슴에 와닿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댓글이었는데요. 두 분이 좀 아주 핵심적인 질문 충고를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한 분은 상당히 조급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12일인가 그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하고 나서 투잡 뛰고 나서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손실 나오다가 3월 12일 전부터 계속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금액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고 수익 보는 날이 훨씬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12일부터 해가지고 말일까지 사이에 한 23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그 다음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5월 달 들어와서 처음 출발할 때 손실 본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 빨리 뭔가를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좀 급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조급해진 게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다는 이 부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느긋하게 반응하려고 오늘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장문의 댓글 조언해 주시는 분인데요. 다른 내용도 전부 공감을 하는데 가장 가슴이 와닿고 제가 좀 아팠던 부분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손실을 봤을 때 제가 방송할 때 하는 말들이 방송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내가 예전에 했었다는 기억이 날 정도로 말하면서 이거 내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심지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놓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이 부분 저한테 상당히 가슴 아픈 이거 부분이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파악은 정확히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게 간단하게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여러 군데에서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자기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수익이 났다면 그러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4월달에 수익 많이 날 때 휴마시스가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바닥권까지는 아니죠. 휴마시스 여기서 딱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 계속 샀다 팔았다는 했지만 딱 2배 가는 데까지를 2배를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거의 한 200만원을 수익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가지고 그냥 가만히 갔다가 여기서 판 게 아니고 여기서 팔고 그 다음 다시 사고 막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봤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확진자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 당시 때 사가지고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산다는 얘기입니다. 샀는데 이 그림이 반대로 내려가니까 계속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짧게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 부분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면서 이거 쉽게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투자 방식의 어떤 조건이 맞아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어떤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모션을 하게 되는데 하는 부분을 안 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손실 날 때 손절을 좀 짧게 해가지고 손실 좀 줄였다는 그 정도가 좀 위안이고, 예전 같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손실이 한 200만 원대까지 났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손실 좀 줄였다는 그게 약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여전히 같은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고, 이건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 그래야지 해가 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평상시와 똑같이 매매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쯤 다시 그 한 타임 딱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렇게 좀 했거든요. 아, 이거 계속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다가는 손실이 커진다 해갖고 이제 참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는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현재 이번 달에 노력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지난밤에 미정씨는 휴장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라네요. 저 어제는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미정씨가 안 움직여가지고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이 휴장이랍니다. 메모리얼 데이랍니다. 그래서 미정씨가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국내 정시가 미국 정시에 큰 영향 없이 그냥 눈치 보기 장세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대체로 그 외국인 기관도 거의 뭐 관망하는 분위기였고, 외국인이 선물을 거의 한 6,700억 정도 매수한 걸로 봐서 여전히 상방 쪽에다가 배팅을 계속 더 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달은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외국인 포지션 잡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는 듯 하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0.29% 나왔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급락하는 모습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대충 뭐 횡보 내지는 위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오늘 치과 가는 날이라서 제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그 좀 특징적이었던 게 뉴스 나온 거를 제가 봤던 뉴스들을 먼저 끝으로 그 역순으로 해볼게요. 마지막 장 끝날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H10N3형 조류 인플루엔자에 처음으로 인체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고병원성이 아니고 저병원성이랍니다. 이 뉴스가 아마 종가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체시스하고 이글벳 뭐 이렇게 조류독감 관련주들인데 반응을 보시면 종가에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체시스 보시면은 분봉으로 봤을 때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뉴스만 단순하게 봤을 때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됐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매수세가 몰리는 바람에 떴고요. 그 다음 매수 전향이 또 몰렸죠. 그냥 뉴스만 봤을 때는 심각해 보입니다. 이글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모르고 있다가 뉴스가 20분 이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갭으로 떠갖고 뻥 떠서 그냥 2.63% 뜨면서 끝났고, 그 다음 매수 잔량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떻게 반응될 것이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내일 봐야 될 어떤 그 포인트인데요. 제가 봤을 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된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이 H10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유형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염됐는지 파악은 안 됐고,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 검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떴기 때문에 저게 위로 급등할 그런 조건은 별로 아니지 않느냐. 고병원성도 아니고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양조장인가요? 닭 키우는 사람들이 닭을 막 만지다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인체에 감염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치료해갖고 크게 문제없이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느낌상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도 온다니 하는 이런
그런 느낌 때문에 매수가 몰려서 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토스 관련주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토스 관련주 해가 이것도 나스닥 상장 기대감 뭐 이렇게 해갖고 한국전자 인정 2월도 KTB 투자증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 인정 상한가 들어갔고요. 뉴스 나오자마자 쫙 땡겨서 바로 그냥 상한가 꽂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 2월도 얘는 뭐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었는데 KTB 투자증권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그 한화투자증권도 뭔가 좀 관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요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등했는데 이건 뭐 급등 너무 빨리 해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뉴스가 있었다 하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던 뉴스니까요. 혹시나 제가 못 본 뉴스 중에 중요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뉴스가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중국이 산화제한을 폐지할 것 같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제한을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화제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이제는 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명까지인가 뭐 3명까지 놓게 하다가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인도한테 그 인구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산화제한 폐지하게 되면 애를 많이 낳는다. 이걸 연결지으면 애들 그 유아용품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유명하죠. 애들 뭐 이렇게 젖병부터 시작해서 오늘 용각 것들. 그다음 제로투세븐은 애들 옷.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는 아기 상어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 흥성그룹이라는 이 형성도 아니고 흥성 중국계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그룹이 장난감. 토박스 코리아도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손오공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흥성그룹인지 이거 발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마지막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는데요. 아, 못 들어갔네요. 이거 워낙 저가형이다 보니까 상한가는 몇 번이나 여기서 상한가 몇 번이나 집어넣는 걸 봤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산화제한 해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애들이 그 하루 만에 그냥 쭉 넣진 않죠. 적어도 최소한 해제돼도 10달 뒤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아, 그죠. 이상하다는 표현이. 자지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그 장난감이 막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참고해서 앞으로 중국의 그 유아용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사는 뭔지 몰라요. 장난감인데 가격이 너무 사갖고 저는 안 들어갔고 이 종목을 봤어요. 아가방 컴퍼니는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미 올라온 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급등했었죠.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늘 자리도 올라가기 딱 좋은 자리인 것 같고 해서 호재성 뉴스에 갭으로 떴기 때문에 누른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올리려고 그러길래 들어갔다가 밀리는 것 같아서 바로 정리해버렸고요. 100원인가 마이너스 났을 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와서 14,950원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15,100원, 15,050원 이렇게 해갖고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손절했고 여기서는 짧게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뭐 샘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번 그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길래 감아서 올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 세력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호재성 뉴스 뜨면 이 기회에 팔아먹어야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팝니다. 팔아갖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할 때까지 던집니다. 딱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부분이 손절 다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못했다면 이제 이렇게 돌겠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돌리게 됩니다. 이 뉴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적으로 가는 뉴스이기 때문에 돌리긴 돌릴 겁니다. 근데 위에 물린 사람들 다 털고 돌리는 아주 나쁜 세력들의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오늘 제가 들어갔다 바로 나온 것도 경험상 한번 누르면 끝까지 누르더라 싶어갖고 아니다 싶을 때 여기서 섰다가 바로 그냥 던지고 그 다음 여기서는 요 형성 그럼 요게 상한가 들어가길래 상한가 들어가면 요 한번 튀지 싶어갖고 살짝 들어갔는데 별로 많이 못 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 그냥 해서 뭐 거의 샘샘이 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가 삼성중공업에서 컨테이너스 4척인가를 수주했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을 뻔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 삼성중공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난리 났었네요. 한번 갭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네요. 이건 뉴스는 제가 못 봤는데. 현대미포조선 이건 큰일 없는데. 삼성중공업이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좌우지간 조선업들이 그동안 계속 밀렸다가 오늘 반등 나오는 날이었고, 저는 조선주보다는 조선 부품주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한국카본하고 봤는데 컨테이너선에서는 이 애들이 별로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LNG선 이쪽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다음 HSD 엔진 이 종목은 친환경 관련주 쪽으로 해서 그 뭐죠 그 엔진 그 있죠 그죠 그 석유 엔진 말고 그 LNG선인가 뭐 엔진 뭐 그쪽 뭐 해서 그게 한데 지금 워낙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상태라서 쉽게 못 들어갔고요. 그다음 오리엔탈 전공은 배의 그 상부 갑판 쪽에 어떤 시설들이기 때문에 배를 수주하면 할수록 좋다는데 이것도 여기서 한번 털어먹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쪽이 좀 움직였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건 그 밑에 건 어제 거고 요건 제가 그냥 봤던 뉴스인데 이게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는 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가 중국 고객과 거래를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시간을 정확히 볼 것 없이 얘들 팍 튀었을 때입니다. 분봉상으로 요때 나왔습니다. 요때 11시쯤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 이거 이제 왜 제가 전 뉴스를 봤냐면, 갑자기 이 가상화폐 관련주가 여기서 팍 튀어올랐죠. 그 다음, 여기서 튀어오르죠. 야, 얘는 뭐 별로 표시가 없다. 표시가 없는데, 일단 그, 가상화폐 관련주가 여기서 팍 튀어올랐는데, 이래서 지금 식별이 안 되는군요. 이게, 확 튀어올랐는데요. 이 하나투자증권이 왠지 이게 업비트 쪽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같이 그 가상화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관련주하고.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하나투자증권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우리기술투자하고 위지트 같은 종목이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쫙 올라가면 뒤에 얘가 따라가는데 좀 약하게 많이 못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느낌으로. 그래서 이때 그 올라갈 때 저는 뭘 봤느냐 하면 뉴스를 탁 봤는데 이게 있었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가 중국 고객과 거래 중단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봤는데 이 비트마트가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중국에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 거래를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중단됐다 이 얘기는 중국 사람들이 만약 가상화폐 거래하고 싶다면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좀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나보니까 계속 뒤로 밀려버려 가지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좀 좋을 뻔 했는데 뒤로 밀려버려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보시면 어제까지 계속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밀리다가 오늘 조금 나름 괜찮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5분 차트인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위로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그 후반부에 좀 밀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상화폐가 이거 오르고 내리고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현재 나온 악재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바닥을 다지는 느낌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을 다지고 만약 돌아올린다면 한 4,800대 혹은 이 부분 5번을 돌아서 올라가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정부에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상화폐 관련주 쪽에 우리기술투자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제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좀 덜 올리려고 그러다가 다시 다 밀려가지고 거의 번전격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또 한번 추가 매수하고 이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까지 나버렸어요. 손실 나지 않은 이유는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벌어놓은 걸로 빠질 때 지금 마이너스 난 이 부분이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합치니까 결과적으로 본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그 뭐 가만히 있었으나 뭐 건드렸으면 똑같긴 한데 이게 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지금 현재 200만 원치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간다면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1분기 때 실적이 업비트 관련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급등하면 올라간다는 이게 그 어느 정도 그 타당성 있는 그 명제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좀 표현이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세력들 움직임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의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도 얘는 내려올 때가 있었고, 비트코인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 있었고, 뒤죽박죽이었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그 나스닥 상장 미증시 상장 기대감 뭐 이런 걸로 해서 막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관계없이 막 올라가기도 했고, 빠질 때 같이 빠지기도 했고, 역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내려와 버릴 수도 있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1분기 실적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급등하니까 거래소가 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수익이 반영이 돼서 좋게 나오더라, 이런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급등하면 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연계를 지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 종목을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을 이제 200만 원치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제가 봤던 뉴스 중에는 이 정도가 뉴스였고요. 그다음 아까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님들 조언을 듣고 그다음 제가 또 반성도 좀 하고 해가지고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더 해봤습니다. 이거 초창기 때 제가 전업 투자 처음 할 때 그때 5월달에 만들었던 투자 원칙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때 했던 게 첫 번째가 잃지 않는 매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확실하다 싶을 때만 들어가자, 이런 차원으로 잃지 않는 매매라는 타이틀을 줬고요. 그 다음 700만원 왔을 때, 그러니까 1600, 1500 가다가 확 손실 나갖고 700만원 왔을 때 제가 항상 생각한 게 막 지르다가는 다 까먹을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 느낄 때 항상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종목당 100만원 하고 나서 최대로 한 종목에 200만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이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정하고 나면 한 종목으로 몰빵하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700만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목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했고요. 그 다음 너무 쉽게 샀다 팔았다는 경향이 있어서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이거는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 투자 10가지 그 조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하지 싶어서 인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원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또 뭐 이 한두 번 정한 건 아니고 정해놓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정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 원칙이라는 걸 정하는 이유는 잘 안 되니까 정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원칙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는데 잘 안 지켜지니까 이거라도 지키자, 최소한 그런 차원으로 투자 원칙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침에 미증시 정리할 때 이걸 딱 보죠. 그 다음 장중에도 뭐 어떤 뉴스 정리하러 들어왔다가 이 뉴스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이건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반성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투자금 700만 원일 때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추가로 한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티플렉스 100만 원치만 매수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치만 잡았습니다. 요것도 그냥 뭐 딱 100만원 잡은 게 아니고 처음에 여기서 100만원 잡았는데 밀렸을 때 여기서 추가로 100만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평단가가 요거 70원이 평단가였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왔을 때 100만원 다시 줄여가지고 결론적으로 현재 100만원치를 잡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매수 단가를 약간 낮춘 거죠. 이 밑에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잡았는데, 이 잡은 이유는 티플렉스는 스테인레스인가 뭐 해가지고 2차 전지 쪽 부품 들어가는 뭐 그런 쪽입니다. 근데 실적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히토리 관련주 중에 실적이 그나마 선망하고 있는데 뭐 탁월하게 아주 좋진 않지만 보시면 예상치가 나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유동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나름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속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외국인도 비중이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여러모로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히토류 관련주에 묶여가지고 유니온이 대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종목 움직일 때 자꾸 끌려 내려가 버려요. 얼마 전에도 한번 땡겨 올리려고 이날인데요. 쫙 땡겨 올리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동국 아련에서 급등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얘가 뒤로 밀리니까 이 대장이 뒤로 밀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종목 같이 밀려버리니까 따라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꼬리 달고 밀려버렸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관점으로 한 번쯤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오늘 제가 했던 매매 부분을 오늘은 뭐 그동안 자꾸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 원칙을 좀 세워가지고 안정감 있게 매매하자 그런 차원으로 무리하지 않고 그냥 그 매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어제 방송 끝날 때 제가 그 우리기술 투자하고 그다음 이거 가지고 있었죠. 엑세스바이오 200만원 하고 우리기술 투자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엑세스바이오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0원 손해보고 팔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22,950원인데 100원 손해봤군요. 22,850원에 바로 팔아버렸어요. 이 팔아버린 이유는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고 미국이 오늘 6,000명인가 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고 보지 않는데 분위기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가 거의 코로나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지금 얀센 백신 또 뭐 들어오고 해가지고 6월 달까지 1,100만 명 접종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 풀고 이제 뭐 정상화 하자는 이런 분위기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범정부 차원으로 코로나 끝났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설 수는 없죠. 그래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고 당분간은 진단키트 관련주는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부 발표를 솔직히 믿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대들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별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마스크 풀고 막 돌아다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는 당분간은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화장품 관련주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로 해서 그나마 어제 빨리 정리해버리는 바람에 오늘 손실이 좀 적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좀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이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댓글 읽다 보면 내가 진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댓글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조언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잘 되진 않는데 그렇더라도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낌없는 조언 해주시고요. 아무 의견이나 좋습니다. 또 뭐 특징주, 좋은 종목 뭐 기타 등등 하고 싶은 이야기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했다가 내일 방송할 때 그 부분 포함해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